서울 잠실의 38평 아파트. 오후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비스듬히 스치며 흰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전자시계의 초침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분옥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손녀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살배기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녹는 듯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옥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아들 성민과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성민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고 지연은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지우는? 어머니 오늘은 맡기고 왔어요. 친정엄마가 좀 봐주신대요. 지연의 말투엔 예의가 섞여 있었지만 딱딱했습니다. 분옥은 잠시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애도 힘들지. 앉아. 밥 먹게 차릴게. 식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이 올려졌습니다. 고등어 조림, 도라지 무침,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분옥은 늘 하던 대로 숟가락을 3개만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집에 손님 오면 밥 차리는 게 당연하지. 내가 우리 식구인데 무슨 손님이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눈치를 보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혼자 잘 지내시죠? 응 뭐. 이제는 익숙하지. 너희는? 지우는 잘 자고? 네 근데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좀 고민이 많아요. 집 문제? 분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광명집이 너무 좁아요. 애가 크니까 방도 부족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이사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 집에 잠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분옥은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엔 약간의 긴장감이 그리고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중재하듯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그냥 잠시예요.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요. 지우가 할머니랑 있는 것도 좋고. 분옥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을 향했습니다. 성민아,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뭐라 그랬니? 네?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건 하루도 조심스러워진다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방도 많고 저희는 방 한 칸만 쓰면 돼요. 요즘엔 다 세대 같이 살아요. 효도하는 거죠. 그녀는 그 말을 부드럽게 던졌지만 눈빛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분옥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효도? 그 말 참 오랜만에 듣는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으며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효도라면 내가 나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효도야. 내 나이에 젊은 사람 눈치 보며 살기 싫다. 성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연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우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해서요. 지연은 눈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은 어머니 집이 넓잖아요.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분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넓지. 평생 모은 돈과 너의 아버지 보험금으로 산 집이니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다 먹었지? 과일 좀 깎아올게.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연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미묘한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민 씨, 어머니가 왜 저렇게 말하세요? 지우 키우느라 힘든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갈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분옥이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잘 깎인 배 조각과 포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 나중에 또 보자.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미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분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실의 고층 아파트 단지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광명은 멀지? 분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차로 30분쯤 왜요? 그냥. 가까운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멀어서 편할 때도 있더라. 그녀는 그 말을 마치 자신에게 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제 가볼게요. 지우 데리러 가야 돼서요. 성민이 눈치를 보며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분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땐 지우도 데리고 와라.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남았습니다. 분옥은 식탁에 앉아있던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식은 차 위로 커튼 사이에 햇살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은 또 집 이야기로구나.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옥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주는 것도 때가 있지. 하지만 이 집은 창밖에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의 아파트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의 전조 같은 긴장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낡은 빌라. 계단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성민이 현관문을 열자 좁은 거실 안에는 아이 장난감과 세탁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하, 이게 사는 거야, 뭐야. 성민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고 개수대 아래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는 좀 더 확실히 말했어야지. 무슨 말? 같이 살자고 했잖아. 생각해 본다고만 하고 끝내면 어머니가 허락하겠어?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 꺼내면 반발하지. 그럼 언제 말할 건데? 지우 5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 이제 이 빌라 진짜 못 살겠어. 애 키우기도 힘들고 물 새고 곰팡이 피고. 어머니 집은 방이 3개나 있잖아. 혼자 사는데 그게 뭐야? 성민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과 아버지 보험금으로 그 집 산 거야. 그냥 잠시라 해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야. 그럼 우리는 불편해도 돼? 지연은 냉소를 지으며 주방 조명을 껐다 켰습니다. 나 애 낳고 2년 동안 시댁 도움 하나도 못 받았어. 당신은 맨날 야근이고 어머니는 멀다구만 하시고. 이게 뭐냐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자고 어머니 집까지 뺏을 순 없잖아. 뺏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잖아. 효도도 하고 지우도 봐주시고 서로 윈윈이지. 지연은 말끝을 올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2살배기 지우가 잠에서 깨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작은 인형을 꼭 쥔 손. 지연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깼어?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옹알거리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지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성민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집 좋지. 거기 놀이터도 있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기 좋잖아. 잠실.
그 시각 정분옥은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엔 아직 따뜻한 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포도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는 내 마음을 모르지. 저 애가 참 영리한데 너무 영악하게 살아. 이기적이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성민 이름이 떴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어머니. 그냥 지연이 말 좀 너무 곱게 못해서 죄송해요. 분옥은 잠시 웃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속마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지. 그녀는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결심이 스며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성민 부부는 다시 잠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차 안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말할 거야.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우리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야? 성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앞유리를 스치며 눈이 부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정분옥은 베란다에서 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서자 그녀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지우는? 차에서 잠들었어요. 그래, 피곤했겠지. 거실에는 따뜻한 차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 있잖아요.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분옥은 창가에 있던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사는 거 말이지? 네. 저희가 진짜 힘들어요. 애도 크고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엔 조급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조용히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집이라는 건 단순히 공간이 아니야. 사는 사람의 숨결이 있고 기억이 있고 때론 상처도 있지.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상처를 같이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성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하자. 왜? 나 틀린 말 안 했어. 지연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혼자 사는 게 나는 불안해.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챙기면 서로 좋잖아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분옥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 마음이라면 좋지. 지연의 표정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옥의 다음 말이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 집은 내 인생이야. 내가 말하는 잠깐이라는 건 내 평생을 흔들 수도 있단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성민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TV가 자동으로 켜지며 광고 소리가 흘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 그 문장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자 세 사람 모두 잠시 멈췄습니다. 분옥이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행복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꼭 같은 집이어야 하진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갈게요. 성민은 따라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분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밥은 먹고 가. 괜찮아요. 문이 닫히자 정적이 남았습니다. 분옥은 혼자서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짙었습니다. 애휴돈이 웬수구나, 자식도.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아파트 외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잠실 아파트 베란다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분옥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롯데타워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아래로 흐릿한 교통소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손녀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분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애 키우기 힘들겠다 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아요? 그래. 무슨 일이냐? 지연이랑 상의했는데요. 혹시 집을 잠깐만 바꿔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분옥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바꿔서? 광명은 좁고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지우가 계속 계단에서 넘어지고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잠시만 광명 쪽으로 계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어머니, 지우가 유치원 갈 때까지 한 12년만 그렇게 살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오시죠. 분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 위에 따뜻한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양보와 미련을 동시에 비추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광명.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삿짐 트럭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잠실 38평에서 광명 빌라로. 그 간판의 문구가 그녀의 눈에 스쳤습니다. 분옥은 낡은 계단을 조심스레 올랐습니다. 천장이 낮고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오래된 빨래줄이 보였고 그 위로 햇빛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끝은 마른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광명 집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화장실은 작았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일정하지 않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대야를 닫고 냄비를 정리하며 낯선 집안을 익숙한 손길로 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글씨로 표시된 지우 생일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우 웃는 얼굴 보면 그걸로 됐지. 며칠 후 분옥은 김치통을 들고 잠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그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현관 앞엔 새 신발장이 놓여 있었고 문을 여니 아이 장난감과 색색의 쿠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치 좀 가져왔어요. 지우 좋아할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정신이 없네요. 새 가구 들어오고 정리하느라.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문틈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두고 갈게. 네,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분옥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괜히 멋쩍어졌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할머니 집 너무 좋아. 그건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지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순간 분옥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광명으로 돌아온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식은 밥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성민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시죠? 괜찮다. 지연이랑 지우가 잘 지내요. 아까 지우가 할머니 집 너무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지. 그 말 뒤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면 오세요. 응, 알았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싸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살짝 젖히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집을 내어준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줬나 보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김치통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익은 김치의 맛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입안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명의 빌라 천장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분옥은 조용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멀어진 걸까? 그녀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저녁, 광명 빌라의 창문 밖으로 눈이 흩날렸습니다. 정분옥은 부엌에서 송편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TV에서는 명절 특집 광고가 반복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괜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성민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엔 우리가 좀 어렵겠어요. 어렵다니?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아무래도 연휴 때 출발해야 해서요. 분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명절에 출장이 있다고. 네, 갑작스럽게요. 지연이도 같이 가야 해서 지우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신대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녀는 담담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분옥은 식탁에 앉아있던 반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손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바쁠까? 며칠 뒤 설날 아침. 광명은 조용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가 유일한 명절의 흔적이었습니다. 분옥은 혼자 송편을 삶아 냄비에 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떡국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빈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다더니.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 집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잠실 아파트 거실, 반듯한 가구와 깔끔한 커튼, 그 안에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회사 일하고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무심코 켜둔 TV에서 낯익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뉴스 코너 대신 방송된 여행사 광고 영상. 7박 8일 크루즈 패키지 지중해의 낭만을 가족과 함께. 그 화면 속 데크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두 남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웃음, 성민의 어색한 손짓.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였다. 분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TV 속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바다 위 반짝이는 햇살이 아니라 눈부시게 차가운 배신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 바람이 커튼을 휘날리며 식탁 위에 사진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세웠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성민의 번호를 눌렀지만 해외 로밍 중입니다라는 자동응답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출장이라더니.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SNS 피드에는 지연의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크루즈 여행, 해시태그 가족과 함께, 해시태그 힐링타임. 그 밑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 성민, 지연의 어머니, 그리고 지우. 네 사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옥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방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분옥은 광명 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갠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음이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써온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우 생일, 성민 승진, 지연 결혼기념일. 그 아래에는 새로 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닌 계산으로 살아야겠다. 그녀는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잠실집 명의가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집은 여전히 내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제 다르지.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챙길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광명의 좁은 방 안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분옥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광명 빌라의 낡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정분옥은 식탁 위에 펼쳐둔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면 마음까지 내주게 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차갑게 식지 않은 컵 위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활기찼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왔냐? 네. 근데 어머니, 광명은 좀 불편하셨죠? 날 풀리면 잠실로 돌아오세요. 그래, 알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분옥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잠실 아파트 등기부등본,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공인중개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명함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집은 마음에서도 놓자. 다음 날 잠실의 부동산 사무소. 유리창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단정히 머리를 묶고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 XX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중개업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 아주 인기 많아요. 요즘 바로 나가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싸게라도. 급하신가요? 급하죠. 오래 붙잡아봤자 더 아파지니까요.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모르게 내 결정을 하자. 며칠 뒤 거래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순간 분옥은 한숨이 아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날 오후 광명 빌라의 골목으로 택배 트럭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스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스엔 익숙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인 한성민, 발신인 정분옥. 몇 시간 뒤 잠실 아파트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현관 앞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이 상자를 뜯자 안에는 식기, 찻잔, 커튼, 액자.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집이야. 난 내 자리로 돌아간다. 어머니.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광명. 그 시각 분옥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여행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책의 표지 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나한테 돌려줘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벨이 끊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괜찮다. 세상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자리에서 배우는 거야. 몇 주 후 분옥은 공항 대합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 여권과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여행을 시작할 때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여권을 잡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잠실 아파트. 그날 저녁 거실에는 여전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칠게 상자를 치우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보고 이걸 다 떠안으라는 거야? 성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낯설 만큼 단단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살게 해줬다. 이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성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저녁의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광명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분옥은 새로 받은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월세 계약서, 다른 쪽엔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늦게 배워도 돼요. 하지만 한번 배우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하죠. 창문 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미소는 고요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안에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장마가 시작되려던 6월 초. 잠실 아파트의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짐이 아직도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지서와 은행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민 씨, 이번 달 관리비만 벌써 100만 원이에요. 지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출근길마다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진짜 팔아버릴 줄은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빌려서 산다더니 이게 뭐예요?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살게 해줬다. 이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묘하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은행 상담 창구 앞에서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요? 직원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어머님 이름이 아니시죠? 현재 실거주자로 전환된 뒤 대출 한도 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상황에선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미납 안내, 관리비 연체 통보, TV요금 정지 예정. 지연은 종이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성민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과 죄책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몰랐다고요? 다 당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크루즈 여행? 출장이라며? 그걸 어머니가 모르실 줄 알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어둡게 빛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TV 화면 속엔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장이라 속이던 그날 어머니는 혼자 송편을 빚고 계셨겠지. 그 생각이 들자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침묵 끝에
지연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결국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나까지 망하겠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두고 간 찻잔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세한 금이 간 흰색 도자기 컵. 그 안에는 식어버린 물이 반쯤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사람이 마음을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편 광명의 오피스텔. 정분옥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행 사진이 몇 장 흩어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거리, 이탈리아의 바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골목길. 그녀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살다 보면 돌려받는 것도 있고 놓아야 하는 것도 있단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비행기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구름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잠실 아파트 앞에는 낯선 부동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전세 나옴, 입주 가능. 성민은 복도 끝에서 그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머물던 집이 이제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울려 퍼진 건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면 마음까지 내주게 된다. 그 말이 이제는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날 밤 광명의 작은 오피스텔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분옥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상처가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이젠 후회도 없어요. 잠시 후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안하네요.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한 대의 은색 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운전자는 성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 여행의 피로와 어딘가 모르게 떨리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작은 꽃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분이의 정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떠난 지 6개월, 어머니는 세상과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잠실에도 광명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누군가 올린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시태그 분희의정원, 해시태그 라벤더 향기, 해시태그 시골꽃집.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문을 열자 따뜻한 흙냄새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작은 정원엔 하얀 국화, 분홍 장미, 보랏빛 라벤더가 가지런히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꽃잎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 머리가 조금 더 늘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성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잠시 눈을 가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시간의 무게를 단숨에 풀어냈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꽃잎 사이로 스치며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분이는 화분을 내려놓고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여기선 마음이 편해. 흙 만지면 생각이 잠잠해지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쓸쓸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에 분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조용한 거더군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루에 딱 한 번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돼요. 둘은 나란히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화분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이름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라벤더 평온, 국화 기다림, 장미용서. 성민은 그 이름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건 다 엄마가 직접 기른 거예요? 응. 다들 잘 자라. 사람보다 솔직하지. 사람은 마음 숨기지만 꽃은 마음을 향기로 말하니까. 그녀의 말에 성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요즘 매일 할머니 얘기해요. 꿈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분이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참 따뜻한 애야. 언젠가 꼭 데리고 와. 꽃 보여줄게. 그 순간 꽃집 문이 열리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결에 라벤더 향이 가득 퍼졌고 꽃잎 몇 장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분이는 손바닥을 펴서 떨어지는 꽃잎을 받았습니다. 참 예쁘죠. 사람이 떠나도 이렇게 피는 걸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고요했습니다. 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어머니가 송편을 빚던 그날의 장면, 잠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김치통을 들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분이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짧은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슬픔, 그리고 안도.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고 고요한 순간 비로소 둘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잠시 후 분이는 꽃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제 커피는 블랙으로 마셔. 단맛은 이젠 좀 질리더라고. 그녀는 웃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이 좋네요. 라벤더 블렌드야. 사람 마음이 불안할 때 좋지.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게 있어. 꽃은 꺾여도 다시 피고 사람 마음도 언젠간 다시 따뜻해진다는 거. 그 말에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바람이 일렁였고 꽃잎들이 또다시 흩날렸습니다. 그날 오후 꽃집 문 앞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이의 정원 마음이 쉬어가는 곳. 성민은 차에 오르기 전 그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젠 정말 편해 보여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분이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손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자리로 돌아왔네.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꽃잎이 공중에서 빙글 돌며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분이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오후, 분이의 정원 앞에는 커다란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이 된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손바닥 위에 작은 꽃잎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라벤더 빛이었고 그녀의 눈빛엔 어딘가 익숙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내가 심은 거야. 이름은 다시 피는 꽃이야.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웃으며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 지우가 붙였어요? 응. 엄마가 그랬어.
다시 피는 꽃은 절대 지지 않는데. 그 말에 분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지연이 화분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웠고 표정엔 오랜 미안함 대신 조용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물 얼마나 줘야 해요? 그건 매일 조금씩. 너무 주면 뿌리가 썩어요. 네, 알겠어요.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차가움을 완전히 잃고 이제는 온기와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한쪽에선 성민이 새 간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붓끝으로 분이의 정원 4글자를 다시 칠하며 그의 손끝은 세심하고 단단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햇살이 닿아 반짝였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지연이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그 말에 분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화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생명처럼 여린 꽃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 꽃 이름이 뭐였지? 다시 피는 꽃이요. 그래, 다시 피는 꽃. 분이는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래요. 한 번 시들어도 다시 피면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마음도 다시 피는 거네요?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날 오후 성민이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맞췄습니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고 햇살은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분이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지연은 그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카메라 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은 과거의 상처를 덮지 않고 그 위에 새로 피어난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 불빛이 골목길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라벤더 향이 퍼지고 있었고 밖에서는 지우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흙이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분이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보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날 시간을 기다렸던 것임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삶은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꽃도 마음도 사람도. 잠시 후 창밖에서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바람에 라벤더 향이 가득 실려왔습니다. 분이는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네요. 그 말과 함께 꽃집 문 옆에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분이의 정원 다시 피는 꽃처럼 살아가기. 햇살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향기와 웃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